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왜 지금 했는가? 국제 정세 약간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북한 손해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하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중국은 도와주지도 않고. 요번에 대만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핵 가지고 협상할 생각하지 마라. 자, 이번에는 북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시진핑 주석이 친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아주 성대한 그런 행사도 가지고 그랬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북을 왜 지금 했는가? 네. 뭐 한국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가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하겠죠. 왜요? 시진핑 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80주년 네. 군사 퍼레이드에 몸소 딸 주애를 데리고 찾아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답방이 중국으로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답방하지 않고 총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 그랬어요. 하나 낮췄죠. 한 박자 늦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6년에 가장 먼저 국빈으로 중국에 초청한 정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섭섭하겠네요. 그래서 그날 미사일 쐈지 않습니까? 불만 표시하느라. 아,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섭섭했군요. 섭섭했죠. 지난 코로나 때부터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사실 최저점이라고 봐야겠죠. 네. 코로나 때 이제 국경이 봉쇄되고 네. 북한의 무역의 98%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하필 그때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네.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 3년이 겹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네. 근데 중국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북한을 도와준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였죠. 그냥 러시아가 2022년 2월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네. 전쟁이 장기화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해요? 군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징집령을 선포했어요. 러시아 청년들을 군대에 보냈죠. 네.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서 바그너 혁명 기억하세요? 예, 그럼요. 쿠데타도 뭐 하고 죄수들 그랬잖아요. 끌어내서 네네. 2만 명. 네. 그래도 모자라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폭풍군단 플러스 1,300 컨테이너에 네. 해당하는 포탄을 줍니다. 네. 얼마나 고마워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북한은 가장 친한 동맹국가 관계가 돼서 2024년에는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관계까지 체결하고 네. 러시아가 북한이 침공당하면 전격적이고 즉각적인 군사 원조 개입을 할 조항까지 4조 아하. 포함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북한이 러시아에 붙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 해주는 게 없으니까 러시아 쪽으로 가고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받았죠, 사실. 예.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란 존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도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하고 북한하고 중국에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분단돼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이용해서 한쪽을 제압하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둘 다 사이가 좋으면은 중국의 레버리지가 없어져. 예. 그러면 북한을 자기 쪽으로 땡기기 위해서 이번에 방북을 했는데 그럼 선물을 줬을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선물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선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논의는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북한 측에서 이제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 북한에서 경고도 했다. 경고를요? 너무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 아하.
근데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될 때가 왔다는 결론을 내렸죠. 전략적인. 왜냐하면은 러우 전쟁이 아무래도 지금 휴전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난 취임식 하기 전에도 끝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바이든 때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북한이 더 이상 러시아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 러시아를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할 카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러우 전쟁이 끝나는 것을 상정하고 중국과의 전통적인 관계 회복에 힘을 쏟을 때가 된 것이고 네. 그런 자각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는 처음으로 네.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천안문 광장 80주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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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국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아, 그게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북한 지도자로서. 양자는 있었지만. 네. 물론 주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노출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네. 간접적으로 북한의 또 한 번 세습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생각이야 인정을 받고 싶었겠지만 자기가 예전에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게 한으로 맺혔거든요. 네. 근데 다른 그런 걸 일찍 받게 해주고 싶었겠지만 중국에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4월 동안에 김주애는 여기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만 있었죠. 네. 근데 서로 이제는 더 이상 냉랭하게 지내지 말고 관계 복원에 힘써야겠다. 이것이 화두였고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하지만 좀 기다려라. 이래는 순서가 있으니까 미중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러시아랑 또 우리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간다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란 전쟁으로 한 달 정도 늦춰졌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늦어졌다가 이번에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에 가긴 했는데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제 왔느냐? 뭐 그런 거겠군요. 뭐 발렌타인데이 때 저녁 같이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이 약속 시간 1시간 늦고 자꾸 바쁘고 네. 그러면 좀 그래도 이제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세게 나갔어요. 앞으로 조중친선을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적 사업으로 견제하겠다. 두 나라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했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최고로 중국을 최고로 삼겠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로 만들겠다고 시진핑 주석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언뜻 들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최고의 동반자로 하겠다. 네. 양국 관계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칭찬으로 들리는데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네. 이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한테 했습니다. 아하. 러시아와 평양은 같이 간다.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동반자 관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좀 괘씸할 수도 있겠네요. 그냥 들어야죠. 네. 그래서 러시아와 명실공히 동맹 관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었고 역사의 전무한 동맹 러시아와 북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건 반갑지만 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러시아랑 잘 지내는 것도 유지하고 싶겠구나. 네. 그런 마음이겠구나. 도움을 주는 이웃 국가가 하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둘이 있으면 더 좋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 그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2019년 평양 방문 때처럼 마지막으로 북중 우호의 상징인 평양시내 조중 우이탑 참배했거든요. 그것은 1959년에 건립된 우이탑인데 6.25 전쟁 때 참전한 중국인 전사전을 기리는 기념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것이죠. 너 자꾸 러시아가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조선을 해방시켜줬다고 얘기하는데 6.25 때는 누가 북한을 구해줬냐.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자꾸 러시아 얘기만 하는데. 네. 그리고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선혈을 기리고 대대로 우호를 이어가자. 말은 할아버지 옛 생각을 좀 해라.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제대로 기억을 했다. 선혈을 기리고 대대로 우호를 이어나가자. 국제 정세 약간 변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북한 손해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대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지정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한국 가까이 있는 중국이 중요하다. 한국이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갈 수가 없다. 태평양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내는 거 잘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북한한테도 마찬가지로. 지정학을 선열을 벗어날 수 기르고.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운 말이지만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키겠다. 뭐 새로운 중국 북한 관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좀 들어보세요. 제가 결혼한 부부예요. 제가 아내 보고 올해를 우리 부부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이게 긍정적인 발언이겠습니까? 좀 이상한. 우리가 잘 지내면 네. 그냥 외식하고 주말에 스케줄대로 가고 계산표 시키고 할 일 하면은 행복한 부부인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 그건 그만큼 안 좋으니까 뭔가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번엔 시진핑 주석이 북한 달래기, 나사 죄기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네네. 성명에. 그리고 북한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 뭐라고 했냐면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당과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립각하여 핵심利益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할 것이다. 북한 최도 지도자가 시진핑 주석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 의 입장과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 성원하겠다.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그럼 대만 전쟁 났을 때 돕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대만 전쟁 나면 돕겠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해서 주한미군이 발이 묶이거나 하여튼 좀 미국이 불리해지는 것. 그것을 중국도 원하지 않느냐는 것을 던져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북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대만 해협 문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했는가. 저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안감이요?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 정상회담 전에 뭐가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이징에서. 그런데 이전에 미중 정상회담과 틀린 것은 중국이 자기를 미국과 동등한 패권 국가로 인정하라는 얘기를 서두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강조를 했죠. 시진핑 주석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 안정적인 관리에 미국의 입장을 묻고 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앞에다 놓고 대만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우리들이 충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하는 선이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저보고 야 집에 좀 일찍 들어와. 계속 얘기하는 거랑 야, 너 왜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냐? 한 번 더 늦으면 너 자동차 키 뺏을 거야랑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1982년도 이후로 미국이 지켜왔던 6개의 원칙.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 판매하는 문제는 중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깬 듯한 발언을 했어요. 대만 무기 판매에 관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나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어포스 1에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말 안 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말을 했더라도. 근데 왜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고 대만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거예요. 사업가적으로.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대만 총동하고 한번 전화해 볼 의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에요. 대만의 정부를 인정하는 행동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미국 대통령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이제까지의 정상회담과는 굉장히 다르게 깊이 얘기했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불안해질 이유가 뭐냐면 이제까지 미국이 중국을 괴롭힐 때 가장 사용한 아킬레스건 약점이 대만 문제예요. 네. 중국이 여기에 몰입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대만 카드를 써가지고 중국의 양보를 다른 분야에서 계속 받았잖아요. 그것에 카운터하는 맞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진 카드가 북한의 핵무장이었어요.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고 네. 저러도 못하니까 하는 얘기가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패권 국가로서 할 일을 해라. 북한 핵무기 포기하게 압박을 가해라 했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 북한에 좀 어떻게 힘 좀 해라. 써봐. 할 수 있지 그랬거든요. 않냐. 네. 근데 중국은 북한은 뭐 주체 체제고 못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때문에 계속 괴롭혔고 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북한 핵 문제로 미국을 괴롭혔는데 네. 요번에 대만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무기 수출하는 것도 중국과 타협할 수 있다는 식의 행동을 보였잖아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양보를 받았다면 그냥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양보를 했을 거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어허.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뭘 양보했을까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제일 받기를 원했을까요? 그럼 북한 핵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중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이 뒤통수 맞는 일이 혹시 없었나. 그래서 시진핑 주석 오기 전에 굉장히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김여정 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해요. 네. 그럼 좀 이제 중국 지도자가 7년 만에 국빈 방문하는데 그 톤이 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 게 거기 보면은 네. 우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가 논의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그 말은 그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한지 알고 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오기 이틀 전에 그 말은 와서 우리 그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의 핵 문제 뭐 괜히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절대 우리는 핵 포기 안 한다. 못한다. 당신이 혹시라도 그런 거는 추워도 생각도 말아라. 지난 여름에 네. 뭘 한지를 알고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우리랑 다시 한반도 비핵화 이런 거.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됐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의 언론 브리핑을 보면 네. 근데 미국은 대학원에서 팩시트 나왔을 때 두 번이나 네. 미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불안하죠. 미국은 적어도 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된 건가? 와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지지 선언할 것인데 중국은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하고 만날 텐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7년 만에 정상회담은 네. 겉보기 같이 이렇게 모든 게 부드럽고 따뜻하고가 아니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결국은 시진핑 주석한테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핵 가지고 협상할 생각하지 마라. 그것 맞습니다. 그거네요. 결국은 예, 북한의 예.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니까. 그렇다고 아까 선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중국이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네.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두만강하고 신의주의입니다. 뭐냐면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네. 근데 태평양으로 진출할 항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압록강 거기가 중국 땅이 아니에요. 예전엔 중국 땅이었는데 청나라 때는
그것을 러시아가 가져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쟁 방어막을 뚫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해로 나가야 되는 거죠. 중국은 지금 태평양 가려면. 태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도련선이 막고 있잖아요. 네. 위에서부터 예. 한국 있고 일본 있고 대만 있고 뭐 괌 있고 네. 그러면 중국이 불리하죠. 네. 중국의 소원은 나가는 건데 그래서 1991년도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체결했던 두만강 네. 공동 운영 거기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동 성명에서 나온 것이 앞으로 북한까지 참여하는 3자 합의를 도출한다고 돼 있어요.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러시아와 북한이 거의 동맹 관계가 돼서 네. 그렇지 않아도 막혀 있는 거기가 더 중국 입장에서 불리해졌는데 그것을 트고 싶은 거죠. 네. 군사적으로. 그러면은 북한한테 뭘 주느냐? 네. 24년에 압록강에 대홍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 경제 거기가 망했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그렇죠. 죽고. 근데 김정은 정권은 20승 10 지방 발전 정책이라 그래서 지방을 살려야 된다. 네. 낙후된 북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데 뭔가 시그네처 프로젝트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신의주 발전입니다. 아하. 신의주 시를 경제 특구로 활성화를 한다면은 앞으로 북중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북한 경제에도 큰 혜택이 나오겠죠. 네. 거기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대신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만강, 신의주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림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의 신의주 두만강 그쪽에다가 경제 지원을 해주고 예. 그 대신에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허락을 받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